이제 새로운 카테고리를 이제 시작을 좀 해볼까요? 이제부터는 원래는 강론을 이제 일반적인 그 분들한테는 오픈을 하지 않고,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실질적인 어떤 치료법이나 관리법들이 이제 되니까, 이게 그 자칫 또 미숙한 사람들이 또 하면은 자가치유 하다가 문제점들이 또 더러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좀 그 분류를 해서 그 일반인들이 아닌 조금은 이제 전문적으로 조금은 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해서 하려고 그랬다가, 아유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뭐 저 아니라도 이곳 아니라도 뭐 그런 그 비슷한 류는 많을 거고, 강의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요즘은 사람들이요, 워낙 정보를 그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루트가 다양하죠.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 대신에 좀 어느 정도는 좀 조절을 좀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그냥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는 자연치유요법, 자연치유요법의 실질적인 어떤 강론편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씩 올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할 게, 동양의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 힘든 병은 바로 여성질환, 부인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성들에게 오는 여성들만의 질환은 사실은 참 다양해요. 다양한 이유가 뭐냐면은, 육체적인 문제도 발생되지만은 반드시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엮여 있습니다.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의 마음을 갖다가 남자들이 아무리 같이 오래 살아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남자는 평생 몇 살? 3살, 4살짜리. 이제 죽을 때 돼야 5살 된다고. 그만큼 철이 없다라는 표현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 세상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양이라는 속성하고 남자인 양과 여자인 음이 어떻게 같겠어요? 이 속성 자체가 다른데, 음은 항상 양을 따르죠. 그러면서도요, 양은 결국은 음한테 집니다.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치고 젊었을 때 난리 쳐도요, 나이 먹으면은 남자는 여자한테 못 당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남자들이 그 가지는 질병은 참 단순한 면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적인 생활 습관에서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복잡해요. 그 이유가 이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 거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심리 상태가 복잡하게 얽혀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여자들의 질환, 그 여자들이 겪는 그 질환들은 옛날 어른들도 오죽하면은 참 고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어요. 어쨌든 그 이유가 그런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심리적으로. 또 그것은 또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좌우를 합니다. 좌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간이 문제가 돼서 간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도 남자들이 겪는 간병하고 여자들이 겪는 간병하고 간병 예를 들어 뭐 간경화다 그러면 똑같은데도 이상하게 치료를 관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또 나타나는 증상이 좀 다른 점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심리적인 문제. 또 이 심리적인 문제는 뭐하고 아주 많이 밀접하냐면은 호르몬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여성 질환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다뤄볼 생각이고요. 처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한 가정이 있다면요. 제가 늘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남편이 힘들거나, 시부모가 힘들거나, 애가 힘들면은, 이 주부가 다 보살필 수 있어요. 근데, 주부가 만약에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누구를 보살필 수 없게 되잖아요.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만큼 이 여자라는 존재, 특히나 이제 주부라는 존재는 그만큼 한 가정에서 차지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비율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들 스스로도 자신의 몸 관리에 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식 먼저 남편 먼저 그러지 말고 내가 튼튼하고 바로 서야 집안이 다 편안하게 이제 내가 돌볼 수 있다라는 그것을 먼저 해야 돼요. 약간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이기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이기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남자분들이 이 영상들을 보신다면은 부인들 또 딸애가 크고 있다면은 딸에 대한 또 여자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부인병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하네요. 첫 번째가 갱년기 장애입니다. 여러 가지 많죠. 여자들 질환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 그 다음에 불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겪는 것 빼고 여자들만 가지는 게 생리전 증후군, 그죠? 그 다음에 습관성 유산,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하혈하는 거, 그 다음에 난소낭종, 이런 것들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선은 갱년기 장애를 먼저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이건 어차피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노화로 인한 겁니다. 그게 몸 전체적으로 고르게 조화를, 균형을 좀 잃어버리면 빠르게 오고요. 빠르게. 이게 무슨 노화입니까? 난소의 노화죠. 난소의 노화. 이 난소의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물론 이제 난소의 노화도 다른 어떤 전체적인 신진대사라든가 혈액순환이라든가 호르몬 체계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뎌요. 상당히 늦게 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60대 중반에도 가임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시집간 딸보다도 어린 형제가 나와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균형이 무너지고 그러면은 난소에도 그러니까 여성 생식기 쪽에서도 난소 쪽에서도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요즘은요 20대에서도 생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뭐 생리 좀 시작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들 보면 생리통 때문에 막 애를 먹고 그 다음에 뭐 20대 중반 지나고 30대 초반쯤 돼버리면 벌써 중년에 겪어야 될 갱년기 장애를 겪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이런 경우도 참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식습관이라든가 식생활의 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정말 많이 겪는 그 스트레스, 그죠? 그리고 각종 유해 전자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지금 그 10대 중반에서부터 가임기인 40대 중반까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